두근두근. 오늘도 큐사인이 떨어지면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아 청송사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농업회사 법인 CEO.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먹방까지 불사합니다. 저희 대부분 13브릭스 이상 다 나가는 사과들이고요. 드셔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면 홍보, 농기계 수리면 수리. 전방위로 활약하는 청송의 홍반장. 이게 농촌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기계도 만져야 되고 또 뭐 포장도 직접 해야 되고. 연매출 30억 원의 신화를 일구어낸 청년 CEO 이성모 대표. 올 봄, 그가 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내륙의 섬이라 불리는 경상북도 청송. 잘 돼요? 오늘도 성모 씨는 사무실을 지키는 대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됐고 이런 데는 중간에도 박아도 돼요. 하나. 예. 여기 물 빠져야 되니까. 여기 혹시 남은 거 있어요? 이거 그물 여기다 하나 걸게.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하우스 작업장 배수로 수리가 한창인데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 트랙터 어제 로터리 돌리다 보니까 로터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안 돼서 그거 한번 봐주세요. 고장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냥 안 돼서 막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처음에 제가 돌릴 때도 네. 저번에 작년에 할 때도 그랬는데 좀 시간 있다가 하니까 또 되다가 오래되긴 했는데 기계가 나이가 많긴 한데 하면 움찔움찔하긴 해요. 움찔움찔해요? 네. 그러면 될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각종 농사일을 배운 경력만 무려 20여 년. 시동을 걸고 이래저래 살펴보더니 뚝딱 진단을 내놓습니다. 기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양쪽에 그러니까 어쨌든 유압이 움직이는데 그냥 억지로 움직이니까 들어갈 때 여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리스를 통에 어디 조금 이렇게 떠가지고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냥 펴발라야 될 것 같아.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모 씨. 도시내기 직원들은 이런 대표님을 늘 신기해하지만 농촌에서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예산일이라는군요. 이게 농촌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기계도 만져야 되고 또 뭐 포장도 직접 해야 되고 또 고객 전화도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한데 뭐 이미 대표 하기로 마음 먹고 하는 거라서 또 가장 먼저 또 직접 이런 거는 다 시킬 수는 없어서 제가 직접 안 되는 거는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쓱쓱 기름칠만 했을 뿐인데 뻑뻑하던 기계가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이곳 농촌에서 성모 씨가 하는 일도 이런 기름칠 같은 겁니다. 농민들과 도시 소비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우스 작업장에서 곧장 선별 포장 작업장으로 넘어온 성모 씨. 청송 지역 20개 농가 사과들을 수매해 하나의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요즘 나가는 사과는 지난 겨울 수확한 저장 사과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속아낼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기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썩는 사과들이 나온다, 그지? 근데 이제 뭐 시기상 오래 저장하고 파는 거니까 감안해야 되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아유. 근데 아삭한 건 아직도 아삭해요. 다행이다. 응. 괜찮은 것 같아. 이 한 알 한 알이 모두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라 생각하면 아까운 게 사실. 하지만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것들만 고르고 골라냅니다. 시기가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이제 제철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저장해서 파는 거라서 또 특히 오늘 선별하는 거는 이제 조금 흠집이 있는 사과들을 저희가 저장해뒀다가 지금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쓰는 사과도 좀 생기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단하고 아삭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좋은 사과를 생산해도 제값받고 팔지 못하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죠. 농민들은 제값받고 물건을 팔고
소비자들은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바른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출발은 제대로 된 사과 농사에서 시작되죠. 꼭지가 조금 깊숙이 들어간 사과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제대로 달린 사과들이라 좋고요. 색도 완전히 검붉게 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투명한 빨간색이 나는 애들이 좋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맑은 소리가 들려야 아직 수분도 있고 단단한 사과거든요. 그리고 사과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줄무늬가 조금 선명한 사과,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드시는 대부분 사과는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조금 선명한 사과를 드시는 게 좀 더 맛있는 사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죠. 포장만 똑같다고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각각 다른 농가들의 사과 품질을 똑같이 맞추는 것도 큰 고민이었는데요. 성모 씨는 농가들과 3가지 약속을 하며 그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산무농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농가들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대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 3가지를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이외에도 저희가 GAP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매년 겨울에 이제 토양 검사를 통해서 내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도 체크를 하고 또 수확 시기에는 잔류 농약 검사를 꼭 해서 소비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안정성을 체크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모아서 선별하고 지금처럼 포장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 하나하나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사과를 생산하고 함께하는 모든 농가들과 더불어 잘 사는 꿈. 내가 만든 사과 브랜드가 지역 농민들의 자부심이 되는 꿈. 이 꿈이 성모 씨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영상팀과 기획회의. 31살 청년 CEO다 보니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은 회사 안에 굳이 영상팀을 꾸린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여기 얘 소리가 대박이에요. 한 가운데 봐봐. 와 이거 뭐고 이거? 중간쯤 보시면 돼요. 네, 중간쯤. 여기 마이크는 안 보여주네요. 네, 마이크는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이크도 사람 근처에서 해보고 아예 카메라에 안 나오게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과의 아삭한 소리, 뭐 껍질채 먹는 막 그런 느낌, 과즙 막 이렇게 막 먹는 느낌. 그다음에 사과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라서 이제 호로록 막 목 넘기면서 먹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송사과를 홍보하는데요. 아직 초창기라 매 방송마다 다른 콘셉트를 실험하는 중. 이번엔 ASMR 먹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세상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게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또 초기 단계에 이제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 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시장이 막 엄청 크다고는 아직은 생각은 안 드는데 또 확실하게 크게 늘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서 대표님의 이런 선택과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많이 노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 시작이 되고 있는 라이브 TV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좀 더 소비자한테 직접 재배하는 우리 농가가 한번 보여드리면 좀 더 신뢰나 또 믿음을 드리면 또 판매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처럼 이런 기획들을 하게 됐습니다.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마케팅. 특히 영상 홍보입니다. 그 갑갑한 마음들을 대신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싶습니다. 영상 기획의 핵심은 관찰과 분석이에요. 자, 그날 밤 누굴 먼저 관찰해요? 바쁜 하루를 끝내고 쉴 법도 하건만 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성모 씨.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보니 자는 시간이 늘 아깝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뭐 낮에도 계속 공부하면은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영상들 뭐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의를 끊어서 보기도 하는데 밤에도 계속 혼자서 공부를 좀 하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해진 시대. 몸은 청송에 있지만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이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모 씨가 영상을 주경야독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대에 또 맞게 유튜브나 영상으로도 또 소비자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를 알리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단순히 그냥 무조건 재배에만 열중하고 하는 것보다는 또 밤에는 또 젊다 보니까 또 이런 영상들도 좀 공부를 하면 또 마케팅이나 판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간 더 큰 시장에 더 많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그 기반이 되어줄 거라 성모 씨는 믿고 있습니다. 사방이 조용한 이른 아침. 오늘도 성모 씨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넥타이 대신 내고머, 정장 대신 작업복이 출근 복장입니다. 아무래도 농업회사 법인이기도 하고요.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편하게 입고 또 제일 힘든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청송에 돌아온 지 언 5년.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성모 씨가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챙기는 특별한 업무가 있다는군요. 아침에 소 여물 주고 가고 있습니다. 소 여물을 또 주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꼭 아침부터 그렇게 주셔야 되나요? 아버지도 주시고 저도 주는데요. 뭐 그래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소 여물 주고 가면 또 소들도 좋아하니까. 바쁜 일상 속에 아버지 댁 속기니까지 챙기는 게 번거롭고 귀찮을 법도 한데 성모 씨는 오히려 이 시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충전합니다. 잘잤어? 일로 와. 아이고 배고프지? 더 일찍 와야 되는데 말이야. 정작 본인은 아침을 걸렀으면서 소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이 기쁨이야말로 농사라는 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죠. 소가 진짜 눈이 이쁘고 지금 그냥 봐도 새로 난 새끼들도 있고 해서 매번 오지만 전 동물을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집에 키우는 개도 그렇고 다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장가 갈 때가 돼서 그런가? 파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면 자칫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잊기 십상입니다. 물은 농사일이란 생명을 기르는 일. 매일 아침 소들의 끼니를 챙기며 성모 씨는 농촌에 내려왔던 첫 마음을 되새깁니다. 짬을 내 신입사원 숙소에 들른 성모 씨. 석현아. 잘 지내? 뭐 불편한 건 없고 뭐 그냥 그래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됐는데 좀 뭐 불편한 거나 이런 건 없나? 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아직 일주일도 안 됐고 해서 뭐 쟤네 지낼만해요. 뭐 델체여가지고 저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도 존중하고 나쁘지 않아요. 더우면 여기가 냉난방이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에어컨을 하나 하여튼 해서 에어컨을 꼭 설치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에어컨은 보고 다음 주 중에 확인해가지고 더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정도는 달아놓고 또 잘 때는 시원하게 자야 되니까. 사실 이곳은 성모 씨가 회사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직원 전용 숙소. 대표인 성모 씨 또한 이 공동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데요.
워낙 오지이다 보니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어 이런 비책을 강구했습니다. 타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냥 대뜸 오셔가지고 원룸 구해서 월세 내고 보증금 내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그냥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공간을 할애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르게 좀 이렇게 제공하고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나가면서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30대 초반인 젊은 직원들.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이곳 농촌으로 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모 씨는 직원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선 길. 오늘 성모 씨는 직원들에게 귀한 선물을 쏠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햄버거. 뭐가 제일 잘 나가나요? 제가 처음 주문해 보는 거라서. 누가 드세요? 저희가 젊은 그냥 직원들 먹을 겁니다. 다 20, 30대라서. 20, 30대? 네, 젊은 층이면 뭐 치킨이나 뭐 하나 할까요? 그럼 보통 모짜 새우버거 아니면 치킨버거 그리고 떡갈비버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치킨버거랑 떡갈비버거 섞어서 네. 총 14개거든요. 7개씩. 네, 7개씩 해서 혹시 좀 포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청송인데 그럼요. 네. 네, 거기 가는데 한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도시에선 그 흔한 햄버거 하나 사기 위해 20분을 차로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곳. 그 자신 또한 한창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31살 청년. 직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틈틈이 신경 쓰고 챙기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면 전 너무 좋아서 또 더 열심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왔을 때 맛있는 거를 또 이렇게 사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7개, 3개, 5개. 네, 맞습니다. 양손 가득 햄버거를 들고 의기양양 회사로 향하는 길. 감사합니다. 직원들에게 얼른 먹이고 싶어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여러분 햄버거 먹고 합시다. 웬일이세요? 청소에서 먹을 수 없는. 대박이다. 이 얼마 만에 햄버거인가. 모두들 두 손 벌려 환영하는데요. 오랜만에 맛보는 도시 음식에 분위기까지 절로 화기애애해지는군요. 대표님이 사주셔서 맛이 더 좋네요. 직원들이 평소에 잘 못 먹고 이거 햄버거 먹으려면 또 안동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내라고 사주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햄버거도 햄버거지만 이 안에 담긴 마음이 더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남은 오후도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요즘 성모 시내회사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제조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청송 사과를 활용한 탄산음료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상큼하면서도 톡톡 튀는 탄산음료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일반 탄산음료와는 조금 다르게 이 용존되는 용존 농도를 저희가 그 기계를 통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케이크 상태에 있는 원물에 탄산을 주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캔입이 됐을 때 탄산 감도가 조금 증가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방법을 계속 고안을 해보고 있고요. 처음엔 단순 사과즙 생산을 생각했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 파우치 대신 친환경적인 캔음료를 만들겠다 결심하면서 탄산음료 개발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사과 100% 사과즙에 탄산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사과 탄산 주스를 지금 만들게 됐고, 이제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펀딩을 좀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펀딩을 1차를 한번 해서 성공을 했고요. 지금 2차를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100% 이상을 달성하며 성공을 거두었던 1차 펀딩. 건강한 탄산음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좋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농축액에 물만 섞어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액에 물하고 뭐 향내는 그런 거는 아예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거 자체로도 맛이 있고 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당도만 아마 엄청 높을 거예요. 아마 농축액 자체가. 그래서 아마 탄산수를 섞었을 때 그냥 단맛에 조금 강하게 나는 그런 탄산음료 정도? 근데 거기에 이제 사과 맛을 느끼게 해주려면 사과 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실험은 했으니까 그 실험 과정대로는 생산을 하되 직판으로 그냥 소량으로 바로바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 네. 그렇게 이제 좀 대안을 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떠오른 일은 곧장 실행에 옮기고 보는 성모 씨.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며 미적대는 것보다 실패를 거듭하며 길을 찾아가는 게 적성에 맞습니다. 탄산 한번 주입을 해보자 해서 무작정 이제 탄산을 주입할 수 있는 기계를 알아보고 직접 기계를 물려보고 또 탄산에 사과즙에다 탄산이 들어가는지 테스트해보고 그것도 실패와 반복을 계속 겪은 후에 지금 그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탄산이 들어간 사과즙, 탄산 음료가 지금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평가를 받으면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라이브 방송일. 방송에 들어가기 전 리허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꿀땡이 사과 ASMR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될까요? 가볍게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냥 오늘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네네네. 진행할 때부터는 ASMR 모드로 간다고 이어폰 꼭 착용해 달라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지만 아무래도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 긴장되는 것도 사실. 게다가 오늘은 처음 시도하는 ASMR 먹방이다 보니 이래저래 걱정도 됩니다. 무조건 사과가 아삭하고 맛있어 보이도록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무조건 맛있다는 표정을 또 잘 지어야 되는데 물론 맛있겠지만 그래서 그 표정이 제가 연기자가 아니라서 오늘 또 하필 모니터링 그 화면이 안 보이는 바람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새로운 도전이고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렘에 더 주목했기에 늘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성모 씨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됩니다.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최초로 사과 ASMR 라이브 TV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줌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목표인 ASMR 방송. 드디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사과 먹방이 시작됩니다. 사과 하나를 한번 씻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많이 깎아서 드셨는데요. 가급적 씻어서 껍질 채로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 건강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얼마나 맛있는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12브릭스는) 사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대부분 13브릭스 이상 다 나가는 사과들이고요. 드셔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법 먹음직스러운 사과 먹방에 제작진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나고 댓글창엔 판매 문의글들이 쏙쏙 올라옵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 자체가 되게 여튼 그 젊음이 느껴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그냥 단순히 사과가 어떻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렇게 좀 소재를 가지고 풀어드리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91상자를 판매한 오늘 방송. 난생 처음 도전한 ASMR 방송치고 이만하면 성공입니다.
그날 밤 불을 지피느라 초집중하고 있는 성모 씨.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신입 직원 들어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되신 친구분들이 있으셔서 저녁에 저희가 이제 촌에서만 이렇게 밖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이랑 목살을 좀 사서 파티를 좀 하려고, 한영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마솥 뚜껑에 지글지글 고기를 굽고 직접 지은 텃밭 상추들을 따 조촐한 환영회를 준비합니다. 청년들끼리 모인 조직답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 예전엔 다 같이 자주 어울렸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런 자리도 참 오랜만입니다. 저희 청년연구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같이 계속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이 아니구나. 신입사원. 중고 신입. 아, 20살이고 20살이고 싶어서 그래. 신입사원 환영. 감사합니다. 시골 생활은 어떤지, 회사에 적응은 잘 되는지 이래저래 궁금한 게 많은데요. 술 한잔 들어가자 슬슬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기는 지금 입사한 지 한 4개월 됐잖아. 다니니까 어때요? 그래도 온 지 좀 됐는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친구 밑에서 일하는 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난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자존심이 없다. 솔직히 이전 직장에서 다닐 때는 막 주말에 막 출근해라 뭐 연장 근무해라 이러면은 아 나는 내 손해 보기 싫어서 막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뭔가 성모가 뭐 좀 해달라고 얘기해주면은 아 나는 좀 솔직히 흔쾌히 그냥 일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입사하신 일주일 된 우리 석현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진짜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여기 온 케이스고 또 비록 아직까지는 좀 많이 모자란 점도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우리 대표님이 좀 잘 알려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다른 직원분들하고도 이제 좀 소통이 돼서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제 5일차밖에 안 돼서 좀 많이 좀 두렵긴 한데 이제 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많이 부족하니까 사실 이제 같이 지내는 분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지내고 또 같이 놀러도 가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재미가 사실 있어야 또 같이 버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뭐 아직 뭐 서먹서먹하고 또 다가가기가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다들 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니까 모여서 언제든지 얘기하면서 또 지금처럼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자리를 가지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농촌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입사했건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입사했건 성모 씨는 이곳이 15명 직원 모두에게 가능성의 터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좋다고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다 좋으신 분들이기에 여기서 진짜 1, 2년이 아닌 한 10년이 되더라도 좀 오래 간직한 좀 회사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을 하더라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까봐 걱정이 많았었는데 뭐 대표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진정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맥주도 이렇게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회사를 꿈꿨거든요. 근데 그런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을 앞으로 같이 하면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서 또 회사가 잘 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마카 재배와 가공에 성공하면서 창업의 기틀을 마련했던 성모 씨. 올봄 새로운 작물에 도전합니다. 처음 도전하는 거. 이 메론을 올해 무농약으로 한번 또 도전.
상토에 흙을 넣어서 먼저 요거 침지 시간 동안 상토 넣어가지고 흙 준비 쫙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찌를 거 없죠? 이거 심을 때 이렇게 핀셋 같은 거 있습니다. 네, 볼펜이나 뭐 이런 거 좀 못 쓰는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심으면 더 빠를 것 같기는 한데. 마카 휴경 기간인 4월에서 9월 사이 무얼 재배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멜론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어떤 작물을 하면 좋을까 이제 하다가 저희 직원이 이제 메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메론이 생각보다 이제 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무농약 포장지라서 무농약으로 한번 그런 메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오늘 메론을 파종하는 날입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청송에서 멜론 농사. 그것도 그 어렵다는 무농약 농사라니.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 진짜 제발 잘 되라. 아직까지 느낌이 좋은데. 포트하면 그래도 뭐 바라나 이런 거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파종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자꾸 흐려. 아 근데 흐린 게 더 좋아, 파종하는 날. 반대로 흐린 날이 더 농사하기 좋은 날 아닌가요 원래? 아니 파종하는 날은 원래 흐린 날이 더 좋아. 아 그래요? 처음 배우네 진짜. 그 날씨가 됐다 엄청나게 그거 아니니까 낮에 되면 또 하우스 안에 더워지고 또 수분이나 그런 게 조금은 덜 더운 날이 더 잘 가져 있으니까 수분 관리가 잘 되니까 좋지. 심각한 기후변화, 사정이 어려운 농가들. 이 씨앗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대표님은 일원도 공부하셨지만 아버님과 같이 농사 지으시면서 쌓아오신 경험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면서 대표님이 했던 농사의 노하우라든지 기술들을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험들을 좀 알려줘서 좀 실패하는 그런 기간도 좀 줄이고 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꼭 뭐 농업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름 저도 이제 사업도 운영하고 농사도 지면서 알게 되는 그런 많은 노하우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고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저희 회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많은 청년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가는 일.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씨앗을 심는 일. 그것이 바로 선배이자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선모 씨는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장비를 챙기고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 중인 선모 씨. 오늘은 협력농가를 방문해 토양 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나온 처방서를 가지고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실제 이 수치가 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수치에 맞게 이제 재배가 좀 과학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컨설팅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를 하면 지금 내 땅에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개량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모 씨는 회사를 창업하고 지난 5년 동안 무료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면은 더 좋은 농산물을 재배해 주시고 저희도 또 더 좋은 농산물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저희만 단순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랑 계속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재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는 농가는 사과농사 15년차 김종성 씨의 과수원. 사과농사의 좋은 땅은 산도 6pH 정도가 적당한데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아서 확인차 재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체크를 했는데 7.5 정도 계속 되네요. 한 번만 더 보고. 와, 이거는 점점 더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죠? pH가? 이건 너무 높은데 7.7,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7.5 이상 올라가면 좀 높기는 높거든요. 사과한테. 네. 제가 알기로는 1 이상 차이 나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산도가 이게 높으면은. 그쵸. 뭐 나무에 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권장하는 pH가 있으니까 네. 좀 이제 벗어나면은 조정해 주는 게 개량해 주시는 게 좋죠. 네.
평생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사꾼들에게 이론으로 공부한 햇병아리 청년의 말이 잘 먹힐 리 없었죠. 하지만 한 해, 두 해의 시간이 지나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죠. 저희는 뭐 농사 짓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농가마다 겨울에 수확할 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토양 세치를 하고 그 토양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같이 또 상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면서 재배가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최대한 없도록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바쁘지만 또 시간을 내서 농가들이랑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창업 후 지난 5년간 성모 씨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지역 농가들의 굳은 신뢰입니다. 농민들이 잘 돼야 회사도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성모 씨는 발로 뛰며 농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꽃 적과 작업을 도우러 아버지 과수원에 왔습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과학영농을 공부했지만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아버지의 농사법에서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버리면 정신가마 이래 나눴는데 여기 결실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고 결실이 된다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좋은 고품질의 사과를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달아야 될 자리에 꽃은 4개 내지 5개. 그러니까 예뻐야 몽실몽실 많은 꽃들이 있어야 벌도 그 예쁜 꽃을 보고 와가지고 수정을 할 거 있긴 해. 요거는 따지 말고 몸에 붙은 거 2개까지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런 꽃들은 따줌으로써 내년에 여기에 마우다가 생겨서 좋은 결과지를 내준단 말이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남다른 뜻을 품고 25년 전 청송으로 귀농한 아버지. 성모 씨에게 농사일을 권유하고 함께하자 제안한 사람도 바로 아버지입니다. 기본이 있고 이론을 알고 실제 이런 경험, 아빠 있을 때 아빠의 경험을 습득을 해줘야 생산, 판매 어느 한가 뛰어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만 우선은 아빠는 생산, 아들은 유통 쪽이니까 자, 각 맡은 파트 쪽으로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그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죠. 예. 재배를 좀 더 아버님한테 더 젊으실 때 빨리 배워서 또 재배도 하고 싶고 아무리 대표라도 사실 요즘은 좀 필드에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네, 좀 더 많이 나와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아버지 사과를 2달 만에 완판시킨 경험이 오늘의 성모 씨를 있게 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포장.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기업 시절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아빠는 요것만 사다리 잡으면 열심히 또 하고 너무 있잖아. 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안 급하게 가도록 좀.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 판매 쪽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가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고 있는 사람 이름 써보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군대, 뭐 사회생활 쭉 이우제, 뭐 선후배 적으면 그 정도로 한 사람 알면은 소중히 잘 적으려면 139명을 아니까 그 인폼을 내가 4개 주면 많은 세일즈에 도움이 됐다 주니까 그래서 소비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야 돼. 쉽지 않은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잘 하는 것 같아요. 미흡한 점은 좀 있어도 잘할 수 있도록 또 아빠가 또 뒤에 또 이렇게 지켜줘야지요. 뭐. 예, 그래 생각합니다. 농사일의 선배이자 인생의 스승인 아버지. 성모 씨에게 아버지는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다잡아주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모처럼 느긋한 휴일. 직장 동료이자 여자친구인 다솜 씨와 함께
점심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 도시에서 있을 때보다 그래도 농촌에 있으면 그 뭐지? 아침 저녁이 일정하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뭐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 처음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좀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긴 하네. 그리고 특히 그 충격받았던 게 여기 배민 나 끼고 살았었는데 배달 어플 배달 어플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 그래서 진짜 충격 먹었는데. 농촌에 오니까 막 구할 수 있는 게 많잖아. 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고추도 심으니까 고추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참 먹고 사는 거는 정말 지장 없을 것 같아. 촌에 살면 자급자족은 진짜 쉬울 것 같아. 농촌이기에 누릴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농촌이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것들로 차려낸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사랑하는 연인과 여유롭게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데이트 같은 거 말이죠. 지금은 자타공인된 회사 대표 커플인 두 사람. 하지만 연애를 시작할 땐 고민이 많았다는군요. 우리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계속 그랬었잖아. 뭐라고? 아니 나는 뭐라 했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자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내가 아직까지 그 일과 이 사업에 욕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또 챙겨주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내가 할 수 그렇게까지 이제 여자친구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참 지금 이 시기에 만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 나? 내가 그래도 잘생겨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는지. 겁나 웃기네. 갑자기 이런 거 한다고. 뭐랄까 나는 만약에 우리가 따로 일을 했으면 아무래도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어쨌든 너무 바쁘니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아쉽겠지. 근데 같이 일을 하면서 부대끼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뭐 365일 같이 일하면서 데이트하고 데이트하면서 일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뭔가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잘 지낸 느낌? 그냥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게 보이니까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 뭐. 동년배가 많지 않아 외로운 농촌에서 사랑하는 연인이자 든든한 친구로 두 사람은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한테라도 좀 더 저만의 혼자 해야 되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멋지긴 한 것 같아요.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은. 근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되게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고민과 또 막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열심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행복을 찾아 버리고 떠나간 땅. 하지만 성모 씨에게 농촌은 도시만큼이나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입니다.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성모 씨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농업의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양한 재능을 가져서 뭐 재배부터 유통, 판매, 가공까지 다 같이 이제 창조적으로 갈 수 있는
농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청년들이 모인 청년 마을들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최초로 스스로 만든 청년 마을 조성된 마을로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앞서가는 저희 선도 그런 마을로서 됐으면 좋겠다는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무궁무진한 가능성. 오늘도 성모 씨는 다른 이들은 미쳐보지 못하는 씨앗 속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행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 도전하고 성취하는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며 이 봄 성모 씨는 인생의 봄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희망의 싹을 심고 있습니다.